그거 아세요? 명절 음식 때는 한 끼만 먹어도 1000kcal를 훨씬 넘거든요.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 칼로리 양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고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새로운 언니예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 곧 추석 명절이잖아요. 근데 올해는 추석 명절이 일주일 쉬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? 꽤 긴데요. 다들 연휴 계획은 세우셨나요? 벌써 먹는 계획부터 세우셨다고요?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언니가 추석 음식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 추석 음식 다이어트 하면 오늘은 제가 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다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서는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당연한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. 저녁 늦게 음식을 드시기보다는 활동하는 시간, 오전이나 오후에 음식을 드시는 것을 먼저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추석 음식은 너무 다양하고 양도 많잖아요. 그래서 두 번째는 개인 접시 준비하기입니다. 개인 접시를 준비하셔서 나만의 그릇에 내가 먹을 양만 담으셔가지고 그 양만 딱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다 먹었잖아요. 그러면은 바로 눕거나 다음 간식에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. 그러지 마시고 음식을 드셨다면 1시간 정도는 산책하는 겸 해서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꼭 하자입니다. 지금까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는 너무 쉽기도 하고 뭐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추석 음식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지?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네 번째로 추석 음식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음식의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그거 아세요? 명절 음식 때는 한 끼만 먹어도 1000kcal를 훨씬 넘거든요.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 칼로리 양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고요.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, 그래서 처음에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접시를 활용을 하셔서 먹는 양만큼만 딱 한 번에 먹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국을 섭취하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고, 산적이나 고기 종류의 음식들도 많잖아요. 뭐 부침개라든지 기름에 이렇게 볶고 하는 음식도 많게 되는데요. 그런 음식들의 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보다는 생선이나 나물 음식 이런 것도 많죠. 생선이나 나물 음식 종류의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좀 더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추석 명절 하면 원래는 추석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. 그래서 명절이 생겨난 거고요. 그래서 핵과일이나 핵곡식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음식들이 이제 추석 명절에는 더 풍부한데요.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많죠. 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칼로리가 높고 당도가 높은 과일 섭취도 평소에 한 개씩을 드셨다면 3분의 1이나 반 정도 섭취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. 밥을 먹을 때 우리 몸의 혈당을 되도록 느리게 흡수될 수 있게 하는, 처음에는 나물, 채소 위주의 음식을 드신다면 그 다음으로 고기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고,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신다면 우리 몸의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해서 훨씬 더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추석 명절의 시그니처인 하이라이트 송편을 들 수가 있는데요. 지금까지 주로 식사하는 반찬 종류의 음식들이나 주로 음식을 이제 말씀드렸다면 지금 이제 후식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보통 우리가 송편은 밥을 먹게 되잖아요. 그렇다고 하면 송편은 4개, 5개 정도만 먹어도 밥 한 공기랑 칼로리가 동일해요. 결과적으로 밥을 이미 한 공기를 이미 다 먹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밥 한 끼를 더 먹는 거거든요. 그러면 총 우리는 2끼를 먹게 되는 거겠죠. 그러면 심각해지는데요.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총 칼로리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, 송편은 생각해보면 겉은 떡인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속에는 설탕, 꿀, 단팥이 들어있잖아요. 팥 종류가 들어있는데, 그렇다 그러면 송편은 정말 탄수화물과 당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면 나는 절대 송편은 근데 포기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그런 경우에 알려드리면, 밥을 드신 경우에는 송편은 되도록 1개 내지 2개 정도로 간단하게 섭취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. 나는 무조건 송편을 꼭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밥의 양을 대신 줄여주시고, 그리고 송편을 4-5개 섭취해 주시면
간단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식혜와 수정과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. 물 대신에 식혜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랬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 식혜와 수정과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씹는 음식들은 씹으면서 당이 흡수가 되지만 마시는 음료의 음식들은 마시는 즉시 우리 몸에 흡수가 바로바로 되어서 혈당을 올려주거든요. 그러면 갑자기 올라간 혈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갑자기 또 많이 분비를 하게 되고요. 그럼 그만큼 다시 당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머리는 계속 탄수화물과 단 음식들을 찾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? 되도록이면 식혜와 수정과, 특히 씹지 않고 바로바로 흡수될 수 있는 음식들은 되도록 섭취를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까지 추석 음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?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여러분들 모두 이 기나긴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꼭 눌러주세요.